전주 충북 제천에서 한 여자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성년자들이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3학년생이 목숨을 끊었는데 이 사건에서 주목되는 건 SNS에서도 놀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이버 학교 폭력의 실태와 대책, 김선양 대신대 교수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전담 경찰관 이동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위해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근무 중이신 박성진 경찰관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청 사이버안전과에 근무하는 박성진 경사입니다. 현재 사이버 범죄 예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학생 여러분들에게 사이버 학교 폭력과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이용과 SNS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발생한 문제 중 하나죠. 학교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그 고통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학생들이 생겨나며 학교 폭력 전담 경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그 문제를 알리고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이것이 폭력이고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관련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SNS상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의 실태,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창입니다. 애초 7명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6명이 빠져나가 1명만 남게 됐습니다. 카톡방을 폭파한다는 이른바 방폭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따돌림입니다. 혼자 남은 학생은 죽고 싶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피해 학생이 카톡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 욕설을 하고 괴롭히는 카톡 감옥. 한 친구를 방으로 데려온 다음에 따돌리 시키고 한 친구 따돌림 당하는 친구 나간다고 해도 다시 초대고 다시 초대고 다시 초대고. 이름부터 생소한 내용의 사이버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이버 폭력과 범죄가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친구들과 같이 사용하는 SNS 단톡방에 친구가 원치 않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합성한 사진, 영상 등을 올리는 이미지 유포가 있습니다. 한번 유포된 이미지는 수많은 경로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죠. 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친구가 동의하지 않는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장난으로 재미삼아 올린 이미지가 친구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온라인에 남아 떠돌기 때문에 동의받지 않는 이미지는 절대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물론입니다. 그 정도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단톡방 내에 올려진 친구의 이미지를 유포하거나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것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설령 우리가 친구의 멋진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은 뒤에 SNS에 올리고 재유포 및 비방 댓글은 절대 달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연락처부터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까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게임 아이디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물론입니다. 게임 아이디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에는 게임 아이템을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아이디를 도용당해 힘들게 모은 아이템을 잃는 재산적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할인 혜택이나 경품 등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경품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했던 적이 있는데
원치 않는 메일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종종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 스스로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우연히 알게 되더라도 인터넷상에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이 사실을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사이버 갈취는 어떤 건가요? 사이버상에서 사이버머니나 기프티콘을 갈취하거나 친구들의 데이터를 강제로 공유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 친구들의 재산을 사이버상에서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실에서 물건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도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훔치는 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최근에는 사이버머니의 사용이 급증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누군가 강제로 자신의 사이버머니를 요구한다면 분명히 싫다는 의사를 밝히고 현실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친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데이터를 강제로 공유해서 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이지 않는 데이터 역시 친구의 물건과 다름없는 재산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은 금액의 사이버 재산도 분명 친구들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인식이 꼭 필요하겠네요. 사이버 폭력 중 우리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한 여자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학교 선배와 친구들로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 사이버 불링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따돌림은 사이버 불링으로 불리며 친구들의 학교 생활에 큰 고통을 주는 사이버 학교 폭력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겪게 되나요? 한 친구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친구의 하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군은 오늘 등교와 함께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초대받습니다. 친구들은 김군의 외모를 비하하는 역설과 몰래 찍힌 김군의 사진을 채팅방에 올려 김군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김군은 이내 단톡방을 나가지만 친구들은 김군을 다시 단톡방에 초대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소위 말하는 SNS 감옥입니다. 단톡방을 나오는 순간 다시 초대되어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군요. 실제 현실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장난삼아 재미로 친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줄 수 있는지 모르고 이런 행위를 지속합니다. 심지어 그 고통은 학교를 벗어나도 계속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김군이 학원에 가거나 집에 있을 때도 가상의 공간으로 초대되어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이 친구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네요. 여러 사람이 지속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이버 불링을 가할 때 받는 정신적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이런 피해를 받는 친구들의 대처 역시 중요하겠군요.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위축되어 자신의 피해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가해 학생들은 더욱더 집요하게 친구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해서 해결책이 생기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리고 117 학교폭력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얼마나 괴로울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영원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결국은 나에게도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을 받거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의 특성상 단톡방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청소년이 가담하는 등 그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뉴스를 한번 보시죠. 청년자들이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보려고 돈을 냈던 3만 명의 유료 회원들도 추적해서 검거할 예정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인터넷상에 음란물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 일을 하는 박정현 씨에게 한 여고생이 찾아왔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를 삭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여고생은 일명 박사로 불리는 20대 조모 씨의 협박에 못 이겨 자신의 사진들을 건넸습니다. 조 씨는 트위터에 아르바이트 공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고생들에게 학생증과 함께 얼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엔 돈을 주겠다고 속여 신체 일부가 담긴 나체 사진을 넘겨받은 뒤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지칭되는 최근의 사건들은 불법적으로 촬영된 성착취물을 회원제로 운영되는 채팅방에 올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는 지속적인 고통을 가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SNS 사용의 활성화로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만남과 소모임이 형성되고 익명성을 바탕으로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을 죄식 없이 무분별하게 공유하게 된 거죠. 특히 최근 친구들은 SNS 메신저를 통해 가상의 공간에서 친분을 쌓아가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SNS상에서 만난 모르는 상대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분을 쌓는 대화를 주고받다가 신체를 노출하는 사진을 요구하거나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내준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개인정보, 사진 등을 유출당한 친구들의 고민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 절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또한 오픈 채팅방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불법 촬영된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는 경우 절대 동조하거나 다운받아서는 안 되고 즉시 채팅방을 나와야 내가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불법 영상을 다운받거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관련 법의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의 행동을 더욱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사진이나 영상이 노출되어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나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숨기거나 감추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위에 이런 피해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이 사실을 알려서 친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사이버 학교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이버상에서 무심코 했던 일들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큰 고통을 준다는 사실, 이젠 모든 친구들이 잘 알 수 있을 거라 믿어요. 혹시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117을 눌러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슬기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더욱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슬기로운 학교생활 끝!